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에 1심과 2심이 나왔는데 모두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불기소 권고도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1심, 2심 모두 참패로 귀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이재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 수사의 어려움, 그 한계를 보더라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그동안 공소를 유지해 오면서 추측, 시나리오, 가정으로서 이재용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건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 박근혜 집권 시절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회장 시절에 삼성의 총수가 되기 위해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을 추진했죠.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다 보니까 제1모직과 무리하게 합병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훨씬 큰 기업인데 제1모직에 사실상 흡수되는 그런 모양새. 그래서 삼성물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삼성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기 위한 이재용의 로비가 있었다. 당시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이슈였습니다. 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9년 5월 삼성 측 핵심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검찰 수사는 이후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자, 이때가 2018년, 2019년 바로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요. 검찰총장이 되고 싶었던 그런 때였죠. 검찰총장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할 때였습니다. 코드를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성을 제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차례 검찰은 이재용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2019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이재용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두 달 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불복하고 이재용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8년 1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이 권고를 무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2019년 6월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한 달 전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누가 맡았느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요. 경제범죄 형사부 부장검사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한동훈이 이때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네, 이복현 위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 검찰총장이 되고 윤석열이. 그 이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는데 그 휘하에 이복현이 있었던 거예요. 이복현, 한동훈, 윤석열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휘 라인이었습니다. 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에서 검찰총장 때 기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지휘 개통도가 유지가 됐던 것이죠. 네, 결국 이재용은 삼성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기소된 지 3년 반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규명해내질 못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 쓰기, 그리고 추측하기, 그리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앞세우기를 하다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동안 민주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일당이라면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을 싸잡아 얘기하는 거겠죠. 윤석열 일당이 이재용 수사를 하니까 봐줘야 한다.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인사들한테 전화를 넣어서 윤석열이 지금 삼성과 싸우는데, 삼성 수사하는데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전화를 넣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진우입니다. 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탐사 기자가 있습니다. 네, 그 기자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이 윤석열과 홍석현 그리고 역술인이 함께한 회동, 술집 회동, 인사동이었다고 들었어요. 이 회동이 있었는지 이 기자가 윤석열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대단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끊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주진우가 이 탐사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는 삼성 수사를 하는 윤석열을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주진우는 나중에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삼성을 수사하는 이복현을 추미애 장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삼성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게끔 그런 말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추미애와 삼성에 뭔 연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오해하게끔 그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들은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아, 추미애가 뭐 삼성과 가깝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말을 해요. 주진우는 2심에서도 이재용에게 진 검찰이 여전히 우리 편이라고 말할 겁니까? 보니까 19가지에 이르는 혐의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고 함께 기소된 삼성 임직원 14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리고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아주 제대로 검찰한테 뒤통수를 날렸어요. 물론 삼성의 부당합병 그리고 온갖 악행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무죄일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 역사의 진실이 그 진상을 드러내리라 생각하고요. 이재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망진창 삼성 수사 왜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억지로 부당하게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주진영의 환심을 사서 검찰총장이 되고, 나중에 그 검찰총장 경력을 이용해서 적대적 정당인 국민의힘에 가서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이런 윤석열을 옹호한 이력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 기자한테 전화해서 윤석열 봐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제가 먼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한 분이 왜 김어준은 주진우랑 계속 같이 가는지 궁금하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도 그 주진우와 관련해서는 주진우 말을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죠. 2020년 11월 제가 주진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모양이죠. 김어준 총수한테. 그때 김어준 총수가 답한 것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로 몰아붙이고 싶은 것과 거짓말은 엄연히 다르지요. 김어준 총수는 도대체 내가 뭘 사실 아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지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없었던 일입니까? 성렬아, 어떻게 명절 잘 보냈어? 안녕하십니까. 빨간 날에는 변호사 면회가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넷플릭스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유튜브도 고사하고 텔레비전 채널이 고작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특식이 없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식 없는 건, 이건 틀림없이 민주당 게시발 족같은 새끼들이 예산을 깎아서 그런 것이겠죠. 왜 계엄에 실패했나? 존나 치떨리게 후회됩니다. MBC, JTBC에 대한 반전 반수만이 아니라 민주당사에 대해서도 반전 반수, 그리고 하수구 봉쇄도 해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아니라 내가 예산을 깎아서 특식이 안 나온다고. 이것도 내 잘못이군요. 세상 모두가 다 나 때문에 망쳤다고 하는데 평산마을 죄인이요. 내가 먹을 욕 좀 조금 가져가 봐요. 뭡니까? 세상 사람 비웃는데 아직까지 사망 노릇입니까? 형이나 검찰총장 안 시켰으면 피차 불행한 일을 안 겪었을 거 아닙니까? 안 되겠다. 성훈아, 맥주 좀 가져와라. 구치소 안에서는 술 반입이 안 된다고. 28. 이 집에선 되는 게 뭐가 차라리 홍거방에 넣어줘. 요구르트로 밀주 만드는 사람과 한 방에 있게 해줘.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